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요일인데요. 오늘은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약속드린 대로 지난번에 이제 가족 해체 시대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오히려 뭐 인스타라든가 또는 우리가 채팅이라든가 이런 또 카톡을 통해서 타인과 더 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럼 누가 진짜 새로운 가족인가? 그리고 그 옛날에 이 가족의 역할을 누가 대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답은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사는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은 friend, 이 친구다.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라는 거는요, 옛날에 이제 국가가 제대로 이제 모습을 갖추기 전에 모든 뭐 지금 얘기하는 국가는 뭐 복지국가로 간다든지 또 지금 복지 문제, 퍼주기 문제 뭐 이런 것부터 복잡하지만은 그 옛날은 사실은 국가가 개인을 부리고 또 개인을 뭐 국민으로서의 봉사 뭐 세금 뭐 이 병역 이런 것만 요구를 했지 정말 개인의 복지는 철저하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이 혈연 관계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역시 이 가족과 가족의 가족혼이었던 거죠.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시월드라는 말이 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시월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족의 문제는 이 굉장히 모든 복지, 그 다음에 모든 삶,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결정,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는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됐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이렇게 보면은 가족이 가족 노릇을 못하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내 문제에 대해서 진짜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 아주 가까운 친구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가족에서의 약간의 분화 이런 게 바로 결혼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결혼 제도가 사라져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구에서는 결혼 제도에서 태어난 아이들보다 결혼하지 않은 부모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이혼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막장까지 가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동거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리고 오히려 긴장감을 갖고 살자. 이러는 이제 그 새로운 형태 함께 사는 동거의 모습도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뭐 이경규 씨가 딸하고의 그 결혼 문제에 있어서도 이 동거해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죠. 사실 이 말도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옷을 살 때도 이 피팅룸에 가갖고 옷을 입어보잖아요. 티셔츠 한 장을 살 때도요. 그렇다면은 평생을 살지는 못하더라도 꽤 오랜 동안 살 배우자하고는 한번 살아보면서 이 사람이 코를 고는지 이 사람 입에서 냄새가 나는지 아니면은 뭔가 가사일에 대해서 함께 해주는 자세가 있다든지 뭐 양말을 막 그냥 한쪽은 저쪽에 하나는 소파에 이래서 나 못 참아.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는 것도 참 좋긴 하죠. 자,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가 이 동거의 형태를 굉장히 변화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웬만하면 1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자, 20살, 25살 혹은 뭐 35살에 결혼을 하더라도 거의 60년, 70년을 한 사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예전에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하얗게 되도록 살아라 했던 주례사는요, 인간 수명이 41대의 주례사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혼이란 제도가 아주 분화되고 또 이혼, 뭐 재혼, 뭐 그다음에 삼혼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직장에서도 재혼인데 이번에 또 삼혼까지 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이 축하금을 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회사의 격리부에서도 이제 재혼까지만 축하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의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분화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나 홀로 가고도 세 번째로 늘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우리가 변화되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제도는 사라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가족의 형태도 있는 겁니다. 나 홀로 가족도 있고 엄마하고 또 엄마 친구 그 다음에 그 딸하고 사는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혼자서 이제 나는 정말 이
얽어매이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나홀로 가구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반강제적인 누구하고 살 사람이 없어가지고 혼자 사는 또 이런 반강제적인 나홀로도 있고, 아주 대가족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드라마에서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와 함께 고민해주는 그 인간관계, 새로운 신가족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하나 이렇게 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보이시죠? 이게 뉴욕이 아니라 이 시카고인가 시애틀의 한 레스토랑에서 며칠 전에 나왔던 외신이에요. 근데 저는 이 외신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테이블 앤 이 덱스라는 이제 레스토랑인가 봐요. 근데 여기에 부부가 결혼 20주년을 기념하는 디너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부는요, 먹은 거는 보니까 137불이에요. 근데 이 부부가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죠? 팁으로 $2,000를 내놨어요. 팁으로 $2,000. 그리고 음식값은 137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썼느냐?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20년 동안 이 식당에서 아주 멋진 이 시간, 그 다음에 훌륭한 음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서빙을 해준 여러분들의 아주 서포트를 너무나 멋지게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20주년을 기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2,000를 팁으로 주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이걸 나눠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게 이제 큰 뉴스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업원들이 그 부부의 너그러움에 굉장히 놀랐다, 아주 감동했다. 그리고 이 부부가 20년 동안 우리하고 함께 하면서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미국 사회에서 팁이라는 건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제 급행료 같은 거였어요. 빠른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다가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 월급이 없고 팁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팁은요, 타인에 대해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치르는 돈, 또 배려, 그리고 자기의 마음. 이래서 미국에서 오래 생활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팁을 우리가 볼 때도 저렇게 많이 주나, 과하다 할 정도로 팁을 줍니다. 근데 제 친구가 바로 그랬거든요. 뉴욕에 사는 친구가. 그래서 왜 그렇게 너는 팁을 많이 주냐? 보통 20%가 요즘은 픽스된 거지만 거의 25%, 30%도 줍니다. 내가 일부러 어디다가 기부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서빙을 해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팁을 주는 거다. 어디다서 일부러 내가 기부할 필요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아주 굉장히 삥 하고 오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 따뜻한 마음 감동도 했지만 굉장히 실용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팁을 주는 관계, 감사하고 또 그 서포트를 받는 관계, 굉장히 평등하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해준 노고에 대해서 감사함을 꼭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가족관계, 또 이 아주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변화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줌이라든가 채팅이라든가 온갖 클럽하우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람들, 일론 머스크하고도 정용진하고도 다 이제 교류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혼자다, 이거를 깨닫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굉장히 많은 방사선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거다. 그렇다면 나의 혼자로서의 독립성을 갖고 수많은 사람하고의 평등한 관계를 아주 활발하게 갖는 거,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보다 얼마나 내가 많은 빈도수를 가진 사람들,
내가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소중히 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저도 요즘은 이제 이 주부처럼 많이 이 집안일을 많이 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많이 쓰는 물건, 자주 쓰는 물건은 밖에다 내놓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쓰는 물건들은 다 이제 싱크대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수납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나하고 이렇게 여러분이 한 달 여러분 스케줄을 보시거나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는가, 내가 누구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가,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그러면은 저도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보면은 누가 여러분하고 시간을 많이 가집니까? 가족? 어머니? 뭐 아들? 뭐 동생들? 또 어디에 살고 있는 친척들? 아니죠. 바로 친구들인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저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저희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어머니 뭐 이런 빼놓고는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네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친구들일까요? 왜 친구들일까? 이거는요, 바로 우리가 나의 한 독립성을 가지고서 내가 적극적으로 맺은 인간관계, 내가 선택한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족은 운명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우리 어머니의 딸로, 우리 아버지의 딸로 저는 태어났어요. 결혼도 비슷합니다. 뭐 교통사고처럼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관계 속에서 딱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때로는 깨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버리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결혼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친구의 관계라는 거는 같은 가치, 같은 관심사, 그 다음에 아주 평등한 관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인정, 호감, 이런 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선택한 이 21세기의 새로운 가족관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친구야말로 새로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제가 아는 분이요, 언론사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후원 같은 거, 후원 모금 같은 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보통 결혼식 때 이렇게 보면 뭐 친척들이라든가 가족 사진 쫙 찍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가족이라든가 친척들이 후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훨씬 많은 후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이 새로운 상황에서는 나와 같은 관심사, 나와 같은 목표, 나와 같은 지향점, 나와 같은 밸류, 나와 같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힘이 돼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고 교류를 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족을 비트 다케시가 얘기한 것처럼 남이 보지 않으면은 그냥 버리시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관계도 중요하지만 가족관계 못지않게 이제 비중을 둬야 될 것은 바로 프렌드십, 우정, 친구들, 내가 적극적으로 개척한 운명의 상대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미국의 시트콤 프렌즈 보셨죠? 그 사람들에게 그 엄마나 뭐 아빠나 뭐 여동생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은 바로 프렌즈였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있어서 선택한 가족은 친구다. 또 그 친구들에게 매번의 교류와 또 우정을 통해서 그 20년 된 부부가 팁을 주듯이, $2,000의 팁을 주듯이 우리는 하나의 가족관계를 이어가면서 이 가족관계를 대등하게, 또 그 가족관계를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서포터로서 새로운 또 하나의 가족이 친구라는 거죠. 친구, 진짜 소중한 거죠. 여러분의 새로운 가족 시대를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은요, 월요일 날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